배당금으로 생존하는 은퇴자의 충격적 현실, 당신도 예외 아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한 수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려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당 투자에 의존하는 노후가 가진 불안정성과 위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당금만 믿는 삶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글로벌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김 씨의 배당 투자 실패. 김 씨 67세는 은퇴 후 전 재산 6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와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가 투자한 대형 에너지 기업의 배당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또 다른 은행 주식은 아예 배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배당금 수입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김 씨는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 요청이 겹치면서 김 씨는 투자한 주식 일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매도해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의 자산은 크게 줄어들었고 배당금마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자산을 배당주에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실적과 배당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박 씨의 배당 생활. 박 씨 63세는 은퇴 후 투자한 4억 원에서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물가가 연평균 3%씩 상승하면서 초기 300만 원의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초반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매달 전기세, 난방비, 보험료 등 기본 생활비만으로 배당금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급증한 해에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은 배당에 의존한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사례 3. 배당금과 자산 손실의 악순환에 빠진 최 씨. 최 씨 65세는 고수익 배당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 재산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시작한 노후 생활은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투자한 몇몇 중소형 배당주 기업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최 씨는 배당금을 받는 동안에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큰 병원비가 필요해 주식을 매도하려 할 때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최 씨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와 자산 손실로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배당 수입에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생계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생존하려는 은퇴의 한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변동성 문제. 배당금은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그리고 배당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부족. 배당금은 고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공과금 등 필수 지출 항목이 점점 증가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산 손실 위험. 배당주에 투자한 자산 자체가 기업의 경영 악화나 주식시장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금뿐 아니라 원금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인가?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원 다각화. 배당금 외에도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연금형 금융상품 또는 파트타임 재취업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 통제와 생활비 절감.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자가 요리를 늘리거나 거주지를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병행한 투자. 배당주는 수익성이 매력적이지만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나 연금형 상품을 병행해 자산 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연결을 유지하세요.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실질적 대책. 앞서 배당금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은 보조 수입원으로 활용하라. 배당금은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배당금을 기반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하되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어야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연금과 병행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과 배당금을 조합하면 생활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배당주 외에도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저위험 금융상품에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세요. 소규모 창업. 은퇴 후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재택 근무형 컨설팅 등을 고려해 보세요. 2. 필수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하라.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 필수적인 지출 항목과 여유 자금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배우기. 필수 생활비와 사치 소비를 구분한 이씨 62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는 이를 필수 생활비 주거비, 식료품비, 공과 급료만 사용하고 사치 소비는 은퇴 전에 모은 저축금에서 충당합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어도 필수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필수 비용으로만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주 선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주는 선택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주 선택 팁. 역사적으로 꾸준한 배당 지급 기록이 있는 기업, 예를 들어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증가시킨 기업이 안전합니다. 경제 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지역 분산 투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특정 지역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위험을 분산하세요. 사례로 배우기. 최 씨의 성공적인 배당주 선택. 최 씨 65세는 고위험 배당주 대신 글로벌 필수 소비재 기업과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배당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은퇴 후 10년 동안 꾸준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재정 계획.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의 재정적 요청,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 방안.
비상자금 6개월 이상 마련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현금이나 저위험 상품에 따로 보관하세요. 보험 상품 활용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적절한 보험 상품을 준비하세요. 긴급 상황에 사용할 대체 소득원 확보 은퇴 후에도 유동적인 시간으로 소규모 재택근무나 투자 대안을 만들어 비상 상황에 대비하세요. 5.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계획 세우기. 물가 상승은 은퇴 후의 큰 적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지만 배당금은 고정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소비를 미리 줄이는 연습. 은퇴 전에 소비를 줄이고 절약 습관을 들여 은퇴 후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추가 소득 창출 방안 마련. 파트타임 재취업,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세요. 배당금은 도구일 뿐 모든 해답은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다양한 위험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통해 균형 잡힌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배당금을 활용하되 그 외에 어떤 대안을 추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실행해 나간다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연금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부으면 노후엔 당연히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 만나는 60대 이상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했죠. TV나 뉴스에 나오는 숫자보다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금 안정이라는 오래된 신화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거리 인터뷰를 통해 만난 실제 60대 시니어들의 현실 이야기,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노후 준비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월 60만 원? 한 달도 못 버텨요. 사례. 혼자 사는 67세 할머니의 고백. 서울 망원시장 근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민연금이요? 한 달에 62만 원 나와요. 그걸로 월세 45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분은 20대 때부터 식당 일과 시장 일을 전전하며 성실히 일했지만 4대 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였던 탓에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가입해 10년은 채우셨고 그 결과 매달 60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60만 원이면 하루 2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거기에 월세, 병원비, 식비, 교통비, 생필품. 조금만 계산해도 이건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전엔 그냥 연금만 들어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고요. 애들한테도 더는 손 벌리기 싫고. 결국 이 할머니는 새벽엔 청소일, 낮엔 봉투 장사, 주말엔 재래시장 심부름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는 쉬는 시간이라는 말이 이분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2. 퇴직연금이 있었는데요. 집 수리하다가 다 썼어요. 사례. 64세 퇴직 직장인의 후회. 부산의 한 바닷가 벤치에서 만난 64세 남성은 오랜 직장 생활 후 퇴직연금 1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유가 있었어요.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오래된 집도 싹 고쳤죠. 욕실, 창문, 도배, 바닥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돈을 쓰기 시작하니 노후 자금이라는 개념이 무너졌다고 해요. 어차피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요. 지금은 연금도 세금 떼고 나니 120만 원 남짓이에요. 하지만 고정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대출이자, 전기세,
관리비, 그리고 아내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 결국 이분은 지금 마트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보조일 뿐 주 수입원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3. 애들 도와주느라 내 노후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살해 자녀 뒷바라지한 66세 부부.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마주친 부부는 66세. 두 분 모두 공무원 출신으로 부부 합산 연금이 약 300만 원가량 됩니다. 우리는 연금으로는 큰 걱정 없어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새벽에 재래시장에 계셨을까요? 자식들이요. 아들 둘 결혼시키고 손주 학원비까지 좀 도와줬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니까. 결국 노후 자금의 80%를 자녀 지원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인들은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봤다고 합니다. 연금만으로 살긴 어렵고 자식에게도 말은 못하겠고. 남편은 지금 주유소 야간 근무, 아내는 가사 도우미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금은 절대 자녀 지원까지 감당 못해요. 그건 욕심이었죠. 이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수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해도 물가, 상승률과 건강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병원비 또는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토대일 수는 있어도 절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60대 이상 실제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연금만 믿지 말고 노후에도 작게라도 수입원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마무리하며 거리에서 만난 분들은 말합니다. 젊을 땐 은퇴하면 쉬고 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노는 게 두렵고 쉬는 게 불안한 시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만약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살 수 있다고요? 거리에서 확인한 60대의 충격적인 현실. 지금 우리가 연금과 노후 자금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중장년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퇴직하고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이상 시민들의 이야기는 그와는 다릅니다. 받아보니 한 달도 못 버티겠어요. 연금은 생활비의 13도 안 됩니다. 이 말들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최고 수령자도 200만 원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 150만 원, 200만 원 내외의 고정 수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노인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80만 원 이상, 부부 기준으로는 27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연금만으로 노후를 유지한다는 생각은 현실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로 본 연금 현실. 1. 국민연금 60만 원으론 월세도 못 내요. 67세 여성, 시장 상인. 20대부터 식당과 시장에서 일했지만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67세 여성.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워 겨우 60만 원 남짓 수령하지만 월세 45만 원과 생필품을 제외하면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포인트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가입기간과 납입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 직장 가입자가 아니거나 납입기간이 짧으면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이퇴직연금 1억. 집 고치고 나니 남은 건 영원이죠. 64세 퇴직 직장인. 퇴직 후 여유가 생겼다며 여행, 집 리모델링 등으로 소비를 시작한 60대 남성. 하지만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고 현재는 퇴직연금 대부분을 소진. 남은 건 120만 원짜리 연금과
늘어난 고정비뿐. 마트 주차 알바로 다시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포인트 퇴직 후 소비는 초기 23년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한 번에 큰 지출이 노후 전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3. 자식들 도와주다 내 노후는 텅 비었어요. 66세 부부. 부부 공무원 출신, 연금 합산월 300만 원 수령. 하지만 아들 결혼, 손주 양육비 지원 등으로 자산 대부분을 자녀에게 사용. 현재 부인은 가사 도우미, 남편은 야간 주유소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보충 중. 포인트 자녀 지원은 무제한의 미덕이 아님.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 노후 준비의 3가지 착각. 1. 연금이면 충분하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 스타일, 건강 상태, 거주지 비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훨씬 더 높습니다. 2.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으니 괜찮다. 목돈이 들어오면 심리적 여유로 인해 초기 소비가 과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노후를 생각하면 퇴직금은 소비가 아닌 자산관리 전략의 일부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3. 자식이 도와줄 거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MZ세대는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에 급급합니다. 부모 부양 능력이 없는 구조에서 자녀 의존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노후 자산 준비법 3가지. 1. 연금은 기초, 최소한의 생활 방어선으로 활용. 국민연금은 절대적 생존 기반으로만 인식해야 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수입의 분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노후에도 작게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 설계. 60대 이후에도 소일거리, 재택근무, 온라인 수입원 등 작은 수입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엔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3. 자녀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노후 설계로 전환.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끌려가는 노후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노후는 전략이다. 현재 60대 이상이 겪고 있는 연금 현실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고백은 단순한 사례가 아닌 예고편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시점에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우리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건강, 소득, 인간관계, 소비관리라는 내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는 불안정한 탑 위에 선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오게 될 일 안 하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느낌이겠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여유롭고 평온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55세 공무원 어씨가 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맞닥뜨린 파산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실제로 비슷한 경험담을 들으면 왠지 남일 같지 않고 나도 저럴 수 있겠는데? 싶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씨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은퇴 사례들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달라지는 현실과 55세 공무원의 사례. 은퇴라는 게 사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볼 땐 아주 달콤해 보이잖아요. 매일 아침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회의나 결제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는 고정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공무원이라면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심지어 가끔은 내가 기대했던 연금 금액과 실제 연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요.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으니 당연히 공무원 연금이 알아서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문제는
실제로 연금을 받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액수가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아이 학자금, 집 마련 비용 등의 대출이 꽤 쌓여 있었어요. 매달 받아오는 연금 대부분은 대출이자 갚는 데 들어가고 생활비는 줄여도 빠듯했죠. 그러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들어갔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씨는 늘 다니던 직장이 있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안정감에 나는 노후가 안전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고 후회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스스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한 사람이었나? 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대인관계도 끊기고 위축된 상태가 오래 갔습니다. 이 사례를 접하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누구라도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자산 관리나 지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퇴 설계의 중요성 다른 두 사례. 씨 사례만으로는 그래도 나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 두 가지를 더 소개해 볼게요. 사례가 많을수록 더 설득력이 생기고 각자 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60세 B씨 퇴직금으로 음식점을 열었다가 실패. B씨는 60세에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으로 몇억 원을 손에 쥐긴 했죠. 그런데 그 돈을 전부 털어넣어 소문난 맛집을 그대로 인수했어요. 처음엔 가게가 유명하니 그대로 운영만 잘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인수해보니 기존 맛집 사장이 직접 조리하던 레시피를 전수받지 못했고 새로운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았대요. 게다가 최근에는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동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한 12년간 버티다가 부채까지 늘어난 상태로 장사를 접었고 남은 건 고작 몇천만 원 정도의 현금뿐이었습니다. B씨는 퇴직금이면 내 남은 인생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며 큰 후회를 했어요. 그나마 건강이라도 괜찮으면 또 어떻게 재취업이라도 해보겠는데 60세가 넘어가니까 이력서 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 창업이나 투자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랜 B가 마련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퇴직금이 한 방에 들어오는 큰 돈이라고 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이 58세 C씨 부모님과 자녀 부양에 지어 결국 탈진. C씨는 58세에 중소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조 조정이었지만 어쨌든 고된 직장 생활을 끝낸다는 안도감도 조금 있었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부모님이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고 대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상당하더라고요. 퇴직금 일부는 부모님 간병비로 들어가고 남은 돈은 대학 등록금과 자녀 용돈, 생활비로 쓰느라 순식간에 바닥이 보였답니다. 이제라도 작은 가게를 해볼까 싶었지만 간병과 자녀 돌봄으로 시간을 뺏겨 일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C씨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과 간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만 조심하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 사이클을 고려한 재무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은퇴 전부터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지? 자녀 학비가 얼마 남았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재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C, B씨, C씨 사례를 듣고 나니 도대체 은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고 막막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 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지켜볼 만한 원칙들은 존재하죠. 미리미리 재무 진단하기. 은퇴하기 전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집값, 예적금, 주식, 보험, 그리고 아직 갚아야 할 대출까지 모두 리스트업해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순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에이, 대충 이 정도면 될 거야. 같은 감으로 대응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 상황 고려하기. 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자기 노후만 그리다가 예상치 못한 가족의 병원비나 자녀 학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은퇴 즈음엔 부모님 연세도 많으실 때고 자녀가 결혼하거나 대학을 다닐 나이일 가능성이 높죠. 미리 대화를 통해 예상 비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재정 지원은 어디까지 할지 가족끼리 합의해두면 훨씬 안심이 돼요. 소비 패턴 점검하고 줄이기. 은퇴 후에는 일단 현금 흐름이 크게 줄잖아요. 수입이 확 줄면 그에 맞춰서 소비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습관이 쉽게 안 바뀌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고정 지출 예컨대 각종 구독료나 보험료, 보장도 크게 도움 안 되는 과도한 보험 등을 찾아서 가능한 한 슬림화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수입원 확보하기. 꼭 큰 창업이나 사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서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같은 것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높은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으면 돈뿐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건강 관리와 멘탈 케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씨도 결국 병원비 문제로 파산까지 갔잖아요. 은퇴 전에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운동이나 검진을 생활화해야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 안 하는 나를 처음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고립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나만의 취미나 소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4. 맺은 말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나는 55세 공무원으로 퇴직했으니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씨가 결국 파산에 이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더 이상 공무원이니까 안심, 정년이 보장되니까 괜찮아,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물가 상승, 부동산 변동, 가족 돌봄 문제 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를 어느 한 시점에 찾아오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계획 없이 마냥 막연하게 다 되겠지 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은퇴 후에도 인생 2막, 3막을 차근차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55세 공무원, 연금만 믿었다. 파산이라는 헤드라인이 더 이상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씨를 비롯한 BC, CC 사례를 살펴보았어요.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결코 남일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세운다면 분명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설계를 하시길 응원합니다. 은행 직원, 보험사, 증권사 믿지 마세요. 노후 자산관리 이렇게 하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은행 직원, 보험사, 증권사 말만 듣고 자산관리했다가 낭패본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고 공부하며 터득한 노후 자산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1. 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말만 믿으면 안 될까? 사례 1. 저희 어머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머니는 평생 은행 적금만 믿고 사셨어요.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되면 또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그렇게 30년을 넘게 모으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았더라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이게 바로 은행의 함정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곳이지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은 은행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뿐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특약을 붙이거나 높은 사업비를 떼어갑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잦은 매매를 유도합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 보험 설계사, 증권사 직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만 믿고 자산 관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전문가이지만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노후 자산 관리, 이렇게 하면 대박 납니다. 사례 2.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는 30대 초반부터 노후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처를 분석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한 결과 40대 중반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3. 노후 자산 관리,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례 3. 저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 수익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처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저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배당주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꾸준한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50대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노후 자산 관리에 도전해 보세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말만 듣고 따라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부부, 노후 걱정 날려버린 셀프 자산관리 성공 스토리. 은퇴 후 삶 막막하기만 했던 김씨 부부. 50대 중반의 김씨 부부는 여느 중년 부부와 다름없이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 취미생활 등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물가 상승과 길어진 수명을 고려하면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강연에서 찾은 희망. 그러던 중 김씨 부부는 우연히 노후 자산관리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점,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를? 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강연에서 소개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성공 사례를 들으며 혹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 꼼꼼한 공부와 계획.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 부부는 본격적인 자산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쓰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지만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에 실망하고 스스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서점에서 투자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자신들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 전략. 김 씨 부부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과 예적금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과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5년 만에 목표 달성. 처음에는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김 씨 부부는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경제 뉴스와 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며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김 씨 부부는 5년 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본 김 씨 부부의 성공 비결. 김 씨 부부의 성공 스토리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의 말보다 내 공부가 중요하다.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필수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경제 뉴스와 시장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며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월급만으론 답답해. 30대 싱글 여성, 덕업일치로 꿈꾸는 미래.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 이 시대 청춘들의 고민. 이씨 32세, 가명는 여느 30대 직장인과 다름없이 매달 월급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잠시 스쳐 지나갈 뿐 미래를 위한 저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길어진 노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월급만으로는 꿈꾸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 희망을 찾다. 이 씨는 월급 외에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했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어릴 적부터 요리와 베이킹에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했고 베이킹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온라인 클래스 시작해볼까? 도전의 시작. 이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와 베이킹을 활용하여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고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고 다른 강사들의 클래스를 참고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강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해. 꾸준함의 힘. 처음에는 수강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콘텐츠의 질을 높여 나갔습니다. SNS를 통해 꾸준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수강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점차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클래스 수익을 통해 월급 외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도 자신 있어. 덕업일치의 긍정적인 효과. 온라인 클래스는 이 씨에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온라인 클래스 수익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주식,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월급만으로는 답답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본 이 씨의 성공 비결. 이 씨의 성공 스토리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꾸준함이 답이다.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익 창출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필수다.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 외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60대 은퇴 부부, 봉사로 되찾은 인생 이막. 이게 다야? 은퇴 후 찾아온 허무함. 박 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접어들며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하며 모아둔 자산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줄어드는 대화, 늘어나는 무료함. 이게 다야? 라는 허무함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우리 뭐라도 해볼까?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박 씨 부부는 노후 자산관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보다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문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이야. 봉사로 되찾은 활력.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박 씨 부부는 용기를 내어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박 씨 부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진정한 노후 자산관리. 박 씨 부부는 봉사활동을 통해 노후 자산관리가 단순히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은퇴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진정한 노후 준비는 나눔에서 시작된다. 박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노후 자산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박 씨 부부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봉사활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말만 믿으면 안 될까? 과학적 근거. 행동경제학 손실회피 편향과 현상 유지 편향. 은행 직원들은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죠. 이는 우리 뇌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익숙한 예적금 상품에 안주하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아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적으로 볼 때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게임 이론 금융기관과 고객의 이해관계 상충. 증권사 직원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잦은 매매를 유도하거나 위험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융기관과 고객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과학으로 무장한 똑똑한 노후 자산관리 비법 이론과 실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분산 투자의 중요성.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시키세요. 효율적 시장 가설 장기 투자와 인덱스 펀드. 효율적 시장 가설은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 회귀 이론 주기적인 리밸런싱. 주가는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여 자산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절하면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책. 월급쟁이 부자들 이명로, 평범한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울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책. 마무리하며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똑똑하게 투자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